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3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온양 신정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혜진 선생님입니다. 네, 어느덧 온라인 개학에 친구들이 많이 적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궁금하고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 굉장히 궁금하고 또 친구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도 참 그리울 텐데 그런 보고픈 마음을 오늘도 꾹꾹 담아서 열심히 수업 활동에 참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두 번째 수업으로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역시나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먼저 알려줄게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화요일 2교시 2시 55분에 유튜브에 접속을 하면 되고요. 목요일 1교시 1시 55분에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 후에 학교 수업으로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교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주시면 그곳에서 보고 그 선생님에게 뭐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그 수업 활동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네, 요즘은 정말 댓글이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댓글이거나 정말 험한 말이나 이런 것들 거의 볼 수 없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수업과 관련된 고운 말들을 사용을 해주고 도배를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학교 수업을 위해서만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캡처를 하거나 촬영하거나 유출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친구들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죠. 외출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실천하면서 또 손도 자주 씻고 깊은 예절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면 등교하는 날까지 자신의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상적인 댓글들 혹은 선생님이 답변을 해줘야 할 것 같은 댓글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난 시간에 댓글을 보고 선생님 방송 중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거나 오랜만에 들어온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 그 교과서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재구성해서 수업 활동을 나가고 있고요. 선생님이 가려 뽑은 글들이나 어떤 광고나 매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오늘 수업도 이어 나가려고 하고요. 논증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찾아서 참고하면서 수업 활동에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댓글도 볼게요. 3428 전준호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라고 논증이 왜 필요한지, 논증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댓글을 달아줬고요. 준혁이 친구는 사례가 풍부할수록 신뢰성이 높아지는군요 라고 했는데 네, 귀납법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네, 사례가 적으면 그만큼 어떤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사례일수록 우리 귀납법은 타당성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을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제출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이 좀 줄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많이 줄고 있는데 그 보내준 친구들한테 선생님 작은 선물을 하려고 다 명단을 적어놨는데 몇몇 친구들이 연락처를 제대로 안 적어준 친구들이 있어요. 내포중 이현땡 친구도 그렇고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다시 오늘
과제 제출하는 링크에다가 자기 연락처를 잘 적어가지고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금산여중 권진땡 학생의 글 한번 볼게요. 논증 방법을 활용해서 짧은 건의하는 글 작성하기가 지난 시간 과제였죠.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층간소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이용해 학습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끔 층간소음 때문에 학습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 이웃분들도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시기도 시기인 만큼 이웃분들께서 조금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네요. 네, 층간소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그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적었고 결론적으로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잘 이끌어내고 있는 적절한 건의하는 글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은 요즘 들어서 또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층간소음과 관련된 그 안내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권진땡 학생이 자신의 삶과 연계해서 이런 훌륭한 건의하는 글을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서산중학교 김동땡 학생 글도 볼게요. 네, 교장 선생님께 선생님 학교 도서관이 너무 낡았습니다. 도서관이 낡으면 학생들이 도서관 출입을 잘 하지 않게 되고 학생들이 도서관 출입을 잘 하지 않게 되면 책을 잘 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학생들의 성적 평균은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서관의 시설이 낡으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출입을 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도서관의 시설이 낡으면 학생들의 성적 평균 또한 내려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유지를 위해서라도 도서관 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제 도서관 시설을 교체해 달라라는 어떤 주장과 관련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서 글을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중간에 책을 잘 읽지 않는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적 평균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긴 하겠죠. 우리가 논증과 관련해서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약을 이제 가끔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건의하는 글을 논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서산중 김동땡 학생도 아주 잘 작성을 해서 보내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쓰이는 논증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논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논증은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선생님 주장을 다른 말로 선생님 결론이라고도 말을 할 테고 또 근거는 다른 말로 전제나 논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논증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자는 새끼를 낳는다. 호랑이도 새끼를 낳는다. 사자와 호랑이는 포유류이다. 따라서 모든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귀납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논증 방법은 귀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연역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저글링 얘기를 왜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플라우 스프링 친구가 이제 저글링 얘기 그만하고 수업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를 잘 해주고 있네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또 기납, 연역, 유추라고 지금 제이 친구도 TR 친구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마지막 세 번째 논증 방법 유추였습니다. 유추는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새싹은 정성껏 가꾸면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 아이들 역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새싹과 비슷하다. 따라서
색싹을 정성껏 가꾸며 꽃을 피우듯이 아이들 역시 정성껏 보살피면 멋진 성인으로 자랄 것이다. 네, 해서 우리가 유추는 이렇게 귀남농 중의 한 종류인데 두 종류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성질이 있다면 다른 점에서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를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유를 친구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 시를 읽으면서 시 속에서도 어떤 논증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시인데 사실 이정록 시인은 우리 충남의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선생님 이시면서 시인인 이정록 선생님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선생님의 낭송을 들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그리고 제목은 왜 이렇게 지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낭송을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하랬잖아. 이정록.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언제나 미리 말했잖아요. 괜히 방문을 쾅쾅 닫았겠어요? 침대에 누워 일부러 발을 굴렀겠어요? 눈길 마주친 적 오래됐잖아요. 앞머리로 검은 커튼을 치고 다녔잖아요. 휴대폰 배터리도 빼놓은 채 이어폰 끼고 있었잖아요. 카톡 상태 메시지 보셨잖아요. 겨울잠 자는 곰도 아닌데 왜 불 끄고 있냐고. 스위치 올려준 적도 많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몇 주째 잠만 잤잖아요. 밥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첫 차 타고 학교에 갔잖아요.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내 등짝을 떠민 적 있잖아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점심 급식 끊을까 말했잖아요. 수학여행 가지 말까 말했잖아요. 기숙학원에 갈까 말했잖아요. 휴지 한 통을 껴안고 이불 뒤집어 쓴 적 많았잖아요. 붉어진 눈을 보고 눈병 걸렸냐고 물은 적 있잖아요. 자다 깨어 골목길을 20바퀴나 돈 적도 있잖아요. 새벽에 땀 범벅이 되어 들어오는 나를 봤잖아요. 격투기나 권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을 물어 뜯잖아요. 학교 사진은 다 찢어버렸잖아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네. 지금 이 시인들 친구들이 시 속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나 내용을 잘 파악을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는 누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은 자식인 것 같다. 그리고 부모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청소년인 학생,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 이 시적 화자, 친구들이 유추하는 대로 이 청소년인 이 시적 화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정이 친구가 학교 폭력과 관련된 글인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올렸고 써줬고, 이누 친구도 혹시 따당했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 시를 읽고 이런 그 사진이 좀 떠올랐는데요. 특히
친구가 굉장히 학교를 가는 걸 괴로워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 격투기나 권투를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가 들어간 걸 봐서는 뭔가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이 극심하고 나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된 다음에, 미리 말하랬잖아.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말에 대한 어떤 친구의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친구들이 시적 화자의 삶을 어떻게 추론을 했나요?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친구가 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가는 거, 뭐 등등등의 어떤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나는 굉장히 어떠한 사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도 역시나 어떤 논증의 방법으로 추론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 시를 읽어봤고요. 네, 우리가 화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너무 좀 슬픈 시였지만 오늘 분위기를 전환해서 설득은 농증이다 라는 김용규 작가의 설득은 논리학 중에서 있는 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예컨대 회의, 상담, 교육, 면접,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상대를 부단히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실패할 것이고 곧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한 후보는 낙선하고 상담에서 고객을 설득하지 못한 상인은 물건을 팔 수 없으며 면접에서 심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한 수험생은 취직할 수 없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는 역시 광고다. 광고란 도상기호, 이미지 영상, 도상기호를 통해서든 언어기호, 말글을 통해서든 대중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네. 선생님이 아마 오늘 수업 사례들을 거의 주로 광고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저는 A 제품을 써요. 저는 소중하니까요. 이게 광고 문구입니다. 광고 카피라고도 하지요. 영어로. 그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논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은 좋은 상품을 사용한다. 나는 소중하고 A 제품을 쓴다. 그러므로 A 제품은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광고에서 생략되어 있는 전제들,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결론과 주장을 그 소비자들한테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연역법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시 볼까요? 2냥을 쓰시면 아주 좋은 포도주를 드시게 됩니다. 그러나 넉냥을 쓰시면 그 돈의 단위입니다. 예전에 쓰던 돈의 단위. 그러나 넉냥을 쓰시면 A 포도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죠. 값이 비쌀수록 좋은 제품이다. A 포도주는 아주 좋은 포도주보다도 2배나 비싸다. 그러므로 A 포도주는 아주 좋은 포도주보다 2배나 더 좋은 포도주다.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생각, 통념을 전제로 해서 광고 문구를 만든 예시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식상한 그런 문구들인데, 그러면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하면서도 그런 문구들, 눈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문구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우선 효과적인 카피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은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인데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향하라, 나라를 나라답게 이런 뭐 대통령 선거 캠페인 카피부터 일반적인 유명 브랜드 광고까지 그 카피라는 거 문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쓴 대표 카피라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강의에서 나온 예를 볼게요. 자,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꿨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뭐 이렇게 적었다고 보면 우리 앞에 문구보다는 조금 더 신선하고 눈길을 끌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이 떠오르는 그런 문구로 바꿨죠.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논증 방법을 한번 보면 일단 주장은 뭘까요? 말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우리 아파트 앞에 뭐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일조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파트 코앞에 햇볕을 가리는 초고층 빌딩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을 끌고 왔어요. 아이들은 햇빛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건설한 초고층 빌딩은 우리 아파트 사람들의 햇볕을 가린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 코앞에 햇볕을 가리는 초고층 빌딩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증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역시 어떤 연역인데 친구들이 광고 속에 숨어져 있는 것들은 광고 자체는 앞에 본 사례처럼 대부분 동의하는 대전제는 생략하기도 하고 논증을 활용해서 좀 1차적인 결론을 내린 다음에 발전시켜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교과서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안내해 준 것처럼 좀 딱 드러나게끔 나오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귀납하고 논증을 아예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참고해서 그러되 우리가 이 속에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논증의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익 광고 몇 편을 같이 볼 거예요. 이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이렇게 나온 공익광고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볼까요? 네, 이민 갈 행성은 없습니다. 네,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는 내 집처럼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광고입니다. 친구들 이 광고에 숨어져 있는 한번 그 논증 구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천천히 같이 볼까요? 자, 뭐보다 살기 좋은 별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까, 친구들? 화성 이주 계획 있지 않나요? 화성 이주 계획 선생님 아직 못 들었는데 선생님만 못 들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구죠, 지구. 지구보다 살기 좋은 별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디 갈 행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쵸. 이민 갈 행성은 없다. 따라서 하나뿐인 지구를 내 집처럼 보살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것도 역시 연역일까요? 그러면 귀납일까요?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네, 요즘 달 땅도 사고 그러던데 언젠가 다른 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에게 지구보다 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좋은 행성은 발견하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연역이죠. 자, 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원리, 진리를 전제로 하고 나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훌륭한 광고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친구와 손잡고 팔씨름하고 두 팔 벌려 엄마와 포옹하고 절친에게 친구에게 비밀 쪽지 쓰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그려보고 있는 힘껏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구름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공원에서 숨이 찰 때까지 뛰어보고 또 뭐가 있을까? 스마트폰을 멈추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고개 들어요, 대한민국. 지금 광고의 그 문구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미지도 친구들이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면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메시지 창 자체가 우리 흔하게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디자인을 해놨고 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논증 방법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친구와 손잡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친구와 함께 방금 한 번 읽어서는 친구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서 좀 어렵죠? 네, 팔씨름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두 팔 벌려 엄마와 무엇을 할 수 있다? 친구들 지금 네, 맞습니다. 포옹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절친에게 무엇을 쓸 수 있다? 잘 듣고 있네요. 친구들 어떻게 저렇게 잘 기억을 할까요? 한 번 읽었는데. 네, 비밀 쪽지를 쓸 수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그릴 수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힘껏 큰 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구름마다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공원에서 숨이 찰 때까지 뛸 수 있다.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스마트폰을 멈추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된다. 이 결론이죠.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이건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네, 준호 친구 귀납 같습니다.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귀납인데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죠. 스마트폰을 멈추면 뭐뭐 할 수 있다. 즐거움이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볼까요? 인터넷 언어 교정이 필요하시군요. 잘못된 인터넷 언어 사용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네티켓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인터넷 문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우리 이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밑에 이제 키보드 자판이 있고 그리고 위에는 손가락이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뭐처럼 보여요? 마치 교정이라는 얘기를 힌트를 보면은 우리가 그 치아 배열을 같은 치아 구조 같은 그런 이라고 했네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이 되죠. 네, 치아가 고르게 나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정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고르게 배열되지 않은 치아를 고르게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데 역시 인터넷 언어도 잘못된 인터넷 언어 사용을 치아 교정처럼 이렇게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들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교정해야 된다라는 유추와 관련된 어떤 논증 방법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광고 포스터 하나 더 볼게요. 3 물음표. 선생님도 가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가끔 몇 반 그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전화가 오시면 그거를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잖아요. 어떤
문의해야 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몇 반 학부모님이신지 뭐 이런 걸 물어보긴 하는데 몇 반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물론 그거는 자녀가 많거나 너무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3학년 하고 지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반도 모르면서 반 등수만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혼난 다음 날 아이가 두고 간 도시락. 혹시 아이의 반을 찾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학교 생활입니다. 몇 반인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조그만 관심에서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공부 그 이상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 이 친구가 가정중심문 제출할 때마다 부모님 항상 물어보신다고 했고 이놈 친구는 소학교라서 장점이네요. 한 번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볼까요? 부모는 자녀의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가져야 할까요? 네,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근데 부모가 자녀의 반등수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전제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모는 자녀의 성적보다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연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부모님의 사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네요. 물론 우리 엄마는 잘 기억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실 속에서 친구들이 막 얼마나 많은 이야기꽃을 피울까 이런 생각이 선생님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네, 그러면 마지막 포스트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뚝배기 그릇 안에 돈이 놓여져 있습니다.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음식도 결국 돈입니다. 먹는 게 반, 남기는 게 반. 그렇게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해에만 8조 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건 나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돈은 이렇게 버리고 가지 않죠. 그래서 음식도 결국은 돈이다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음식물 남기는 것이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도 참 열심히 잘 들어줬는데요. 오늘 수업의 과제는 그냥 하고 싶은 친구들만 잘 참여를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논증을 활용한 경험 말하기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논증이 드러난 광고 분석하기입니다. 그래서 주소창에 아래 링크를 써서 접속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그 영상 정보에 보면은 PD님들이 여기 링크를 걸어 주셨을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오늘 과제를 내주고 선생님한테 뭐 질문이 있거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곳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상생활 그것도 광고 속에 숨어져 있는 논증을 논증 방법과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며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작품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 2교시 2시 55분에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말 동안 즐겁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봐요.